오늘은 고석규 예비후보와 만납니다. 고석규 예비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청취자들께 출마의 변 좀 전해주시죠. 예, 도교육감 예비후보 고석규 청취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예. 교육감은 전남의 유초등교육, 즉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무겁고도 중요한 자리이고 그래서 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전남의 아이들이 자라서 전남의 대학에 들어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온 아이들을 보면서 그 출발부터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보다 더 크게 성장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늘 가졌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때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교육팀을 맡아 교육 관련 공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때 교육개혁의 밑그림을 그렸죠. 이 교육개혁의 밑그림을 전남교육에서 실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 긴밀히 연결되는 전남교육정책을 가장 잘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앙에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력 역시 누구보다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아이들이 출발부터 보다 나은 교육을 받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제가 잘 할 수 있고 남은 생을 걸어도 좋을 만큼 뜻깊은 일이라는 생각에서 도교육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고 예비후보님께서는 목포대학교 총장을 지내셨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도 맡으셨는데 네. 그동안의 활동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목포대학교 교수로서의 인연은 1995년부터입니다. 그러다가 교직원 직선 투표로 총장에 뽑혀서 2010년부터 4년간 총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광주 전남 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을 거쳐서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도 역임했습니다.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운영자문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지난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더 이상 민주화가 뒷걸음 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문재인 정부 탄생을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교육 공약 개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100대 국정과제 중 교육 관련 과제 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전남도당 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정치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9월부터 새 정부 적폐청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불법 부당한 행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사건의 재발을 막고 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 고석규는 이와 같은 적폐청산 사업에 적극 나섬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이 점 또한 도민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많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전라남도 교육감 예비후보로서 전남 교육의 최대 현안 과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학생 수 감소와 교육 재정의 열악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소멸이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의 소규모화가 큰 문제인데요. 예.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4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82년 이후 통폐합된 학교 수가 816개 학교로 전체 학교의 절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 또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학교 현장에 다문화 학생 비율 증가라는 교육 환경의 변화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2018년도 기준 전남교육청 예산은 총 3조 5천억 정도인데 이 중 인건비가 60%를 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시설 현대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전남의 재정 자립도도 전국 최하위죠. 이런 사정들 때문에 다양한 교육 활동과 교육 복지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남 교육 예산 5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한 것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담기 위한 것입니다. 예. 여기서 예비후보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만채 전 교육감이 이제 8년간 전남 교육을 이끌었는데요. 네.
장전교육감이 이뤄낸 긍정적 성과를 꼽자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예. 장전교육감은 주민직선교육감 원년인 2010년부터 전남교육 발전의 기반을 다지면서 학생 중심 교육을 전남교육 행정의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예.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보면 교육감 직무 수행 만족도 평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공약 이행 평가 결과 최우수, 교육 행정 평가 1위 등 이런 결과로 살필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우수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반대로 장전교육감 재임기간 정책 가운데 이런 부분 아쉬웠다, 이런 걸 지적하신다면요? 예. 장전교육감은 취임 이후에 교육계의 고질적 비리인 인사청탁, 근무평정 관련 금품 수수가 근절된 깨끗한 교직 풍토를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6년에는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이 주관한 한국을 빛낸 청렴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러나 국가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10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인사업무, 예산집행, 공사관리업, 감독 등의 내부 청렴도가 15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에 기반한 보다 따뜻한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고석규 예비후보의 주요 공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포용교육과 미래를 여는 창의 융합교육을 이제 슬로건으로 내세우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뜻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미래를 이끌 실력을 양성하는 교육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전남엔 다양한 교육 환경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각자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누구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전남교육의 핵심 가치는 사람 중심의 포용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협력교육과도 통하는 말인데요. 예. 이 포용교육은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는 길이고, 좌우로 나눠 대립하는 이른바 진영 논리로부터 교육을 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의 다양성, 아이들의 고유성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하죠. 사람 중심의 포용교육이라는 슬로건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한편 우리 전남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진짜 창의 융합교육입니다. 산업화에는 많이 늦었고 정보화에도 뒤떨어졌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만은 앞서가는 그런 전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이 바로 지금 전남교육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런 의미를 미래를 여는 창의 융합교육이란 슬로건에 담았습니다. 예.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5가지의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우선 3대 교육 비전, 5대 약속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3대 교육 비전을 먼저 소개하면,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전남 교육 예산 5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 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전남형 교육 모델을 제시해서 모든 아이의 행복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비전은 자유와 안전을 책임지는 전남교육 희망 대장정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3대 비전에 따라 다음과 같은 5가지 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모두의 꿈을 키워주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준별, 적성별 맞춤 교육 실현을 위해서 도시형, 농어촌형, 도서 벽지형 등에 따른 전남형 교육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사람을 우선하는 미래 시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교육 복지를 확대하는 무한 책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단계적인 고교 무상 교육을 실시하거나 생애 첫 교복 지원과 더불어서 학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육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더불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전남형 혁신학교와 작은학교, 학부모회 지원, 교육 유공자 추모공원 조성 등을 도입해서 전남 도민 모두가 함께 가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함께 성장하는 상생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방 분권 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이러한 5가지 약속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3대 교육 비준과 5대 약속. 네. 예. 출마 선언에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또 이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경제 강국으로 압축 성장한 데는 무엇보다 교육의 역할이 컸습니다. 예. 국민들의 뜨거운 교육열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교육 불평등 역시 더욱 심화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흑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수저 계급론도 나오고 있고 부러진 사다리라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옛말은 그야말로 옛말이 되었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교실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학업 포기자, 수학 포기자가 되고 마침내 학업 중단에까지 이릅니다. 많은 학교가 입시기관으로 전락해서 협력적인 시민보다 경쟁적 인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초개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런 사회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을 반드시 극복해서 공정, 협력, 책임의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교육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사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공교육의 내실화, 경쟁보다 협력을 기르는 학교,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선생님들의 신명나는 수업,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아이들, 창의적인 생각을 샘솟게 하는 미래교육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전남교육을 실현해서 우리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교실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 질문이 아마 우리 학부모들과 청취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질문 같은데요. 예. 사교육비가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 때문에 이제 공교육이 위협받고 있다. 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예. 이게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 현실적으로는 또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고 후보님께서는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예. 사교육은 이 공교육 체제의 왜곡 그리고 불신 거기에서 유발합니다. 예. 예, 사교육 비용은 가계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계층 고착화 또는 양극화의 핵심 요인이 됩니다. 또 이 때문에 저출산, 또 사회적 불평등 등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은 27만 1,000원인데 예. 전남은 15만 7,000원입니다. 또 사교육 참여율도 전국이 70%를 넘는 데 비해서 전남은 56.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만 본다면 상대적으로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이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적 경제적 여건으로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예. 지역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신도시의 과밀 지역의 사교육 문제는 예. 수도권 못지않은 그런 문제들을 동시에 갖고 있죠. 현재 전남교육청에서는 연간 220억 원 정도의 방과 후 학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약 70% 정도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돌봄 교실도 희망하는 전체 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과 후 학교 예산 증액과 프로그램 운영 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돌봄 교실도 100실 정도를 늘려서 대상 학년을 3, 4학년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토요일과 방학 중 프로그램도 확대해서 주말에 학원에 가서 공부했던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도 이루어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예비 후보들께 드리는 공통 질문을 드릴게요. 네. 예,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네. 보수진영 쪽에서는 도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크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고 예비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4년 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는 예.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마 이러한 이 보수 진영의 직선제 폐지 법안은 보수 진영의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진보 교육감이고 민주 교육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직선제 폐해로 들고 있는 것이 교육감 후보자가 과중한 선거자금 조달로 인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될 빌미를 제공한다거나 예.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깜깜이 선거가 된다거나
당선 후에 보훈 인사에 따른 교육계의 갈등을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물론 직선제 도입 이후 선거법 위반 등으로 낙마한 교육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일부 폐해가 있다고 해서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주민직선은 지방자치의 연장이며 지방분권 시대에는 교육주권의 행사를 위해서도 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교육감 직선제에서 나타나는 부정과 비리는 선거 공영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러닝메이트를 통한 선출 방식으로 한다면 예.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교육감 자리가 정치권의 농공행상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서 오히려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고 교육감 직선제가 그동안 쌓아올린 교육 민주주의의 역사를 정략적인 이유로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공통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도 아마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부분인데 네. 교육부가 2020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정시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고요. 이제 전남은 아시다시피 이제 수시 합격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물론 뭐 전남뿐만 아니라 지방의 대부분 그렇지만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전남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또 네. 이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 사실 대학 입시는 예. 대한민국 교육의 블랙홀입니다. 예. 예, 모든 문제가 예. 그리로 수렴되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되는 예. 어느 정부도 해결을 못하고 예,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답을 찾기가 대단히 예. 어려운 일이고 뭐 올 8월까지 어떤 대책을 모색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예. 되겠습니다만 지금 예상하는 대로 정시가 확대한다고 해서 전남의 학생들이 얼마나 피해를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남은 수시 합격률이 90% 내외로 정시가 확대되면 전남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수시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기 때문에 보통 76대 23 정도의 수시 정시 모집 비율이 있는데 예. 실제 모집 비율은 이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정시 모집 비율이 실제로는 더 많다 이미.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간다. 조금 더 올라간다. 조금 더 예, 올라간다. 예. 또한 2020학년도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이 폐지되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전남 학생들에게 결코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전남의 수능 성적이 17개 시도에서 16등으로 최하위권입니다. 예. 제가 교육감이 되면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고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반드시 실력 향상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일부 학생들이 타시도 일반고에 진학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전남의 일반고에 다녀도 당당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고 대책도 마련해 가겠습니다. 예. 현재 2명의 다른 예비 후보들과 경쟁하고 계신데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고석규 예비 후보가 갖는 강점은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예. 이런 점들을 얘기하는 건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예, 주민직선 교육감에게는 현장 경험 못지않게 더 중요한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육감은 교육자임과 동시에 전문적인 행정가이자 정치력도 지니어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누구보다 교육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지녔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대학교 총장 시절 전문적인 행정 경험을 인정받았고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치력도 키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 개발을 맡은 국민성장의 교육팀장을 맡았었고 대선 때에는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서 광주 전남 교수 262명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문재인 정부 탄생에 적극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등 전라남도당 윤리심판원장 뭐 이런 것들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정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이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는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교육감 선거의 의미를 저는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지방에서 완성할 수 있는 적임자를 뽑는 데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시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다라는 교육 이념을 지방에서도 실현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을 수립했던 저 고석규가 전남에서 이를 완성시킬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대학 총장을 지내신 고등교육 전문가신데 일부에서는 초등, 초, 중등 교육에는 좀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또 우려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또 후보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전남에서 저의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학부모로서 초중등 교육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만큼 전남의 교육을 신뢰했고 전남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음도 알았습니다. 제 아이들이 다닌 3개의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과 위원장을 맡으면서 전남 교육에 바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부모는 물론 선생님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는지도 알 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경험 못지않게 학부모로서의 경험도 매우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설계와 실시를 주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초중등 교육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인문영재 교육과정 등에서는 제가 직접 교사로서 참여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도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자입니다. 저 역시 스승이었고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교수와 교사 모두 교육자란 점에서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제가 가르친 아이들은 바로 전남에서 초중등 교육을 받고 올라온 아이들입니다. 예. 바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전남 교육의 현실 또한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우일 뿐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누구보다 교육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지녔다고 자부합니다. 예. 주로 이제 목포와 전남 서부권에서 생활해 오셨는데요. 예. 그 전남 동부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한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다. 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예. 이에 대한 답변은요? 예. 예, 물론 지적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부권이 제게 낯선 지역은 아닙니다. 예, 그동안 순천대를 비롯한 지역의 대학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활동이나 다양한 사회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의 리더분들과 예. 평소에 폭넓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지금 동부권에 주로 머물면서 열심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광양에 추진 중인 창의예술고등학교 설립, 순천의 잡월드와 에듀에코센터 설립, 여수의 국제교육원 운영 등 동부권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의 과밀학급 대책이나 사교육 문제, 원도심, 신도심의 교육력의 격차 문제, 여천공단의 환경 문제, 우수 학생들의 타지 유출 문제 등 지역의 고민들을 이해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동부권 주민들을 찾아뵙고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청취자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 저는 인문학을 전공한 학자로, 대학 교수로, 역사 앞에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제자들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교육했습니다. 이 선거라는 과정이 제게 낯설기는 하지만 도전하기로 결심한 이상 반드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고석규는 전남 교육을 깨우고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포부와 비전,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교육감이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진정 참 좋은 교육감, 그리고 더 큰 교육감이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대 그 이상을 해내겠습니다. 도교육감 예비후보 고석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고석규 예비후보와의 대담이었습니다.